약국가의 현주소와 바람직한 미래상을 이야기하는 열린 공간. 베스트케어 TV 진행을 맡은 AI 약사 진정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 약사 김다나 인사드립니다. 베스트케어 TV는 약국의 고유 역할에 부합하는 새로운 건강 서비스에 대한 의견 공유의 장을 지향합니다. 아시다시피 약국은 공간상 떨어져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서로 소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베스트케어 TV는 이러한 약사 사회의 공감 사안을 찾고 토론과 공유를 거쳐 공감대별 그룹 형성의 통로가 되고 최종적으로 약국 상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베스트케어 TV는 약국과 소비자 중심의 주제로 저와 김다나 AI 약사가 진행하며 외부 제안을 환영합니다. 외부 제안 주제로 제작 시에는 별도의 AI 모델과 함께 진행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제로 일반 의약품의 현주소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약 분업 이후 약국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처방에 의한 조제 및 관련 상담입니다만 가벼운 질환은 약국에서 일반 약으로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의약품 신규 허가 건수는 의약 분업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며 최근 들어 그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상황을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약 분업 이후 신규 허가 품목을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파란색이 전문약 허가 건수이며 붉은색이 일반약 허가 건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문약 의존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비율뿐만 아니라 일반 약의 허가 절대 건수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일반약만 따로 떼어 10년 단위로 보면 절대 건수 자체가 연평균 481건에서 447건으로 최근 2년간은 다시 415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죠? 그럼 내용적으로는 어떤가요? 구성적인 측면에서 ATC 약효군별로 전체 일반약을 분류해보면 소화기계 제품이 41.3%로 가장 많고 호흡기계 14.4%, 피부계통이 11%, 근골격 계통이 9.4%, 해열진통제가 속한 신경계통이 8.2%를 차지하고 있어 일상생활 중에 경질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이후 신규 허가된 일반약 신제품을 따로 떼어보아도 거의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제품과 차이가 있으면서 소비자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신제품이 필요한데 이러한 신제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약사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진다고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새로운 일반 약이 탄생하려면 첫째, 대중이 필요로 하는 시장성 있는 제품을 찾아내는 역량. 둘째, 허가 규정에 적합한 허가 자료를 생성해내는 연구개발력. 최종적으로 신제품을 일반 대중에게 충분히 소개 및 확산시킬 수 있는 마케팅력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의약 분업 이후 이러한 역량을 고루 갖춘 대형 제약사뿐만 아니라 일반 약에 특화되었던 상당수의 중소형 제약사마저 매출 연계성이 보다 확실한 전문약으로 옮겨간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참여하는 제약사도 늘어나고 있고 지렴자가 진단, 구내염 등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의료기기 제품 등도 개발되고 있지만 대개가 온라인 판매를 주력으로 발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국의 1차적 역할을 회복하려면 어떠한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약국의 기회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부터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적으로 약국이 신장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를 돌아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약국가의 의견이 우선되어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다른 무엇보다도 약국은 단순 판매자가 아닌 건강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복합 상품 공급자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동영상 끝에 다음 주제 선정을 위한 간단한 설문을 첨부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